저는 62살 이화자입니다. 서울 충무로에서 40년째 한복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죠. 골목길 깊숙한 곳,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가게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아침이면 늘 그렇듯 다리미를 꺼내 한복에 주름을 펴고 실과 바늘로 풀린 곳을 손봅니다. 천천히 정성껏 그리고 꼼꼼하게. 이 손길이 제 인생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마음속 공허함은 이 다리미로 펴지지 않네요. 10시 정각이면 문을 열고 첫 손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한복을 입는 사람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가끔 오래된 한복을 수선하러 오시는 단골들이 있어요. 그분들 덕분에 이 작은 가게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에 아침마다 새꽃 한 송이를 올려놓는 일도 빼먹지 않아요. 10년 전 촬영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떠난 그이지만 이 공간엔 여전히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여보. 늘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같은 미소로 저를 바라봐요. 시간이 멈춘 그 미소가 때론 위로가, 때론 더 큰 외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들 대현이와 딸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는 게 전부죠. 수선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사선으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자리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한 벌의 옷을 완성하는 기쁨. 그것이 제 삶의 보람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해가 질 무렵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저녁을 준비해요. 작은 밥상에 반찬 두세 가지, 오래된 텔레비전에선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치우고 나면 또 정막이 찾아오죠. 침대 옆자리는 10년째 비어 있어요. 가끔은 그 자리에 누군가가 함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 옆자리에 앉아주면 좋겠다. 불현듯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우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한 게. 남편이 떠난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내 할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제 몫이라 여겨왔는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한복 수선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잠들고 그렇게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마음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고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건 21살 때 만났던 그 사람. 첫사랑이었던 박명철이라는 청년의 얼굴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바느질할 한복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열렸네요. 실례합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어요. 문간에 서 있는 건 65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얼굴. 그분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 이화자 씨 맞나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 그 눈빛,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어도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 첫사랑, 박명철이었어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박명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다가왔어요. 기억하시나요? 박명철입니다. 40년 전의 우리.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의 모습에서
세월이 느껴졌어요. 그도 나와 같은 시간을 지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섞인 그의 모습은 더 듬직해 보였어요. 그럼요, 기억하죠. 오랜만이네요, 박명철 씨. 제 대답에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일어섰는데 실수로 작업대 위에 있던 가위를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동시에 몸을 숙여 가위를 집으려 했고 순간 손이 스쳤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고개를 들자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위, 제가 주워드릴게요. 박명철이 가위를 집어 건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30년간 목수로 일하다 은퇴한 후 지금은 이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차려 취미로 가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요. 이화자 씨가 아직도 이 동네에서 한복수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생활, 그의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혼자 지내온 10년에 대해서요. 혼자 지내시는군요. 저도 그래요. 사업 실패하고 이혼한 뒤로 계속 혼자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지난 시간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젊은 시절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도 생각났어요. 그때의 순수했던 감정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헤어져야 했던 아픔도 함께요. 그때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많이 찾았어요. 이화자 씨. 박명철의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그를 떠나야 했던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었죠. 그 후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그것이 제 운명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었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박명철에 대한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며 그가 다시 오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첫사랑의 기억은 이렇게 쉽게 되살아나는 것인지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어요. 오늘은 시장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는 필요한 재료와 식료품을 사러 시장에 갑니다. 가게 문을 닫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골목길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시장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천과 실을 사고 간단한 식료품도 구입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화자 씨. 뒤를 돌아보니 박명철이 서 있었어요.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에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나이 들어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장 보러 오셨군요. 저도 매주 이 시간에 장을 봐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나와 한적한 거리로 접어들었어요. 박명철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 생각나서 만들었어요. 그가 내민 것은 나무로 만든 옷걸이였어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곡선과 섬세한 무늬가 새겨진 작품이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정성이 느껴졌어요. 제가요?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가게에 갔다가 벽에 걸린 한복들이 생각났어요. 특별한 옷에는 특별한 옷걸이가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선물 상자를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인지 모르겠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박명철은 제게 자신의 작업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버려진 가구들을 모아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즐겁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그도 항상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작업실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말이 끝나자마자 부끄러워졌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박명철은 기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내일은 어떠세요? 간단한 저녁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제 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대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그가 준 옷걸이를 벽에 걸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깎은 나무 표면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단장을 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보석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박명철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1살의 우리 모습이었어요. 순수했던 그 시절,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던 때였죠.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4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요. 내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껴도 되는 걸까? 남편에게 미안한 건 아닐까? 많은 생각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랜만에 제 마음이 생기를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은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오셨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복을 수선하러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갔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가게 안쪽에 있던 낡은 의자가 갑자기 부러졌습니다. 30년 넘게 쓴 의자였는데 이제야 수명이 다한 모양이었어요. 아이고, 이제 버려야 하나? 한숨을 쉬며 의자를 들어 올리려는데 가게 문이 열렸어요. 박명철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온 모양이었어요. 그는 제 모습을 보더니 바로 다가와 의자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말을 마치고 그는 의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트럭에서 도구 상자를 가져와 의자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노련했어요. 오랜 세월 목공일을 해온 티가 났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해 그에게 건넸어요. 고마워요. 없어도 될 낡은 의자인데 낡았다고 버릴 필요는 없죠. 수리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은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의 철학이 느껴졌어요. 남편도 그랬습니다. 오래된 카메라들을 모아 고치는 걸 좋아했어요. 두 사람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자를 고치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박명철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라진 후 오랫동안 저를 찾아다녔다고요.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그때 왜 끝났을까? 그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골목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 그리고 결국 체념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나.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박명철. 그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 담긴 깊은 이해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없이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의자 수리가 끝나고 우리는 그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몇 개 지나 도착한 곳은 오래된 건물 안쪽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자 나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목공 도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반쯤 완성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의 세계가 담긴 공간이 좋았어요. 박명철은 작업실을 안내하며 각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버려진 가구들을 어떻게 새롭게 탄생시키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작업대 위에는 제게 줬던 것과 비슷한 나무 옷걸이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조금씩 다른 모양이었어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모두 당신을 위해 만든 거예요.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실지 고르지 못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박명철이 준비한 간단한 요리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식사라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웃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작은 작업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나무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박명철이 작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흘러나오는 음악은 우리가 젊었을 적 즐겨 듣던 노래였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에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노래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카페에서 나왔던 거예요. 박명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21살 친구의 소개로 만나 대학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나눴던 첫 대화가 떠올랐죠. 그때도 이 노래가 흘러나왔었어요. 세월이 무색하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이화자 씨, 춤이라도 출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박명철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려 일어섰습니다. 작은 작업실 한가운데서 우리는 노래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툴지만 따스한 춤사위로 그의 품에 안겨 춤을 추는 동안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이 나이에 이렇게 웃은 게 처음이네요. 진심 어린 제 말에 박명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명철도 오랜 세월 홀로 지내왔으니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춤을 추다 우연히 발이 꼬여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박명철이 재빨리 허리를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갔어요. 헤어진 후의 삶, 각자의 결혼 생활,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박명철은 사업 실패 후 아내와 이혼했다고 했어요. 자식은 없었고 그 후로 계속 혼자 지냈다고 합니다. 평생 후회했어요. 이화자 씨를 포기한 걸.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가슴이 떨렸어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를 잊지 못했죠. 하지만 제 삶에 들어온 남편을 사랑했고 그와의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달이 높이 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훌쩍 지났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박명철이 말했어요.
이렇게 늦었는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 별거 없지만.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걱정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벽장에서 이불을 꺼내 소파 위에 펼쳤어요. 작은 작업실이라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죠. 좁은 이부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잘게요. 당신은 안에서 편히 쉬세요. 그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어쩐지 그러기가 미안했어요. 결국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화자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설렘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망설임 끝에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손이 맞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말없이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새벽이 올 때까지 누워 있었죠.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와 사랑이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새벽녘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눈을 떴어요. 박명철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함께 했죠. 간단한 식사였지만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박명철과의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어요. 때로는 제 가게에서, 때로는 그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죠. 마치 젊은 연인처럼 하루하루가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래된 벽시계마다 걸린 시간도 더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대현이가 출장차 서울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호주에 정착해 오래 한국에 오지 못했지만 아들은 미국에서 일하며 종종 출장으로 한국에 왔죠. 오후쯤 아들 대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막 서울에 도착했다며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 대현이는 가게로 찾아왔죠. 항상 그렇듯 바쁘게 사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얼굴이 좋아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좋은 곳 알아뒀어요. 아들 대현이의 말에 얼른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은 박명철과 약속이 있었던 날이었죠. 그의 작업실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연락도 못했답니다. 대현아, 잠깐만 기다려줄래? 약속이 있어서 한 통화만 하고 올게. 하지만 전화기를 찾는 순간 가게 문이 열렸어요. 박명철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 마중 나온 모양이었죠. 그는 아들 대현이를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아, 실례했습니다. 손님이 계시네요. 박명철이 물러서려 했지만 대현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 오랜 친구란다. 박명철 씨, 이쪽은 내 아들 대현이야.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아들 대현이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했죠. 결국 저는 대현이에게 실례 좀 하겠다며 박명철과 잠시 밖으로 나갔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오늘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박명철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기 전 박명철의 말이 대현이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내일 같이 전시회 준비하러 갈게요. 가게로 돌아오니 대현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식당으로 향했지만 내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결국 식사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대현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방금 그분이랑 무슨 사이세요? 당황했지만 숨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박명철과의 인연, 그리고 최근 다시 만나게 된 일들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대연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엄마, 이게 뭐예요? 아직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대연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죠. 10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짧게 느껴지나 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죠. 대연아, 너희 아버지는 내 가슴 속에 늘 있어. 하지만 엄마도 이제 남은 삶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제 말에 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갑자기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이었지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글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엄마도 이제 여자로 살면 안 돼?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대연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들 대연이와의 일이 있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는 간간히 전화로 연락을 했지만 박명철 이야기는 서로 피했죠. 그래도 화해는 한 상태랍니다. 대연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그동안 박명철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제 한복 수선집과 그의 목공 작업실을 결합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죠. 제가 수선한 전통 한복과 박명철이 만든 나무 공예품을 함께 전시하는 아이디어였어요. 오랫동안 꿈꿔온 제 이름을 단 갤러리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시회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요. 가장 아름다운 한복들을 골라 세심하게 손질했고 박명철은 한복과 어울리는 나무 장식들을 만들었죠. 함께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가끔 손이 스치기도 하고 눈이 마주치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시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명철은 제게 꿈을 물었어요. 이화자 씨의 진짜 꿈은 뭐예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복 수선만 40년 해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더 큰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제 이름을 딴 한복 갤러리를 열고 싶었어요. 단순히 수선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디자인한 현대적 한복을 선보이는 공간이요. 박명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번 전시회가 그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시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주변 상인들과 오랜 단골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죠. 모두들 기대한다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꾸몄습니다. 한복들은 아름답게 진열되었고 박명철의 나무 작품들이 그 옆을 장식했죠. 첫날부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어요. 오래된 골목의 새로운 변화라며 좋아하는 이웃들, 그리고 한복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까지. 전시회는 3일간 이어졌습니다. 매일 다른 한복을 전시하고 박명철은 즉석에서 작은 나무 공예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우리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마지막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전시의 마지막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전시했던 한복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복 안주머니에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나무로 만든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넣어둔 걸까 의아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박명철이 다가왔죠. 찾으셨네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명철이 넣어둔 것이었어요.
그는 전시회 기간 내내 이 순간을 계획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은 박명철,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화자 씨, 나 당신 옆에 살고 싶어요. 간단한 고백이었지만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세련된 언어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그의 모습이 좋았어요. 나무 반지를 끼우며 말했죠. 나도 당신 옆에 있을게요. 전시회가 끝난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박명철과 저는 수선집과 작업실을 합쳐 작은 갤러리 겸 공방을 열었죠. 이름은 화철 공방으로 지었어요. 제 이름 화자와 박명철의 철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의 꿈이 담긴 소중한 장소예요. 오늘 아침 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박명철과의 일 이후로 서먹했던 터라 걱정이 되었지만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대연이의 표정이 어딘지 달라 보였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들 대연이의 옆에는 그의 아내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2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뭔데? 무슨 좋은 일 있니? 대연이는 무언가를 화면에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곧 할머니 되세요. 3개월 차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니 너무 기뻤어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걱정했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었죠. 축하해. 정말 기뻐. 날짜는 언제쯤이니? 대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년 초에요. 1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연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그 박명철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잠시 놀랐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잘 지내. 우리 이제 갤러리 겸 공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예상과 달리 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실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수진이랑 많이 이야기해 봤어요. 엄마도 당신의 삶이 있는 거고 행복할 권리가 있으신 거죠. 아들 대연이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아들이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마워, 대연아. 너희가 이해해주니 정말 기뻐. 영상통화를 마치고 얼마 후 박명철이 공방으로 들어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연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 관계를 이해해준다는 것까지. 정말 축하해요, 이화자 씨. 곧 할머니가 되시는군요. 박명철의 진심 어린 축하에 고마웠어요. 그는 항상 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주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어요. 소박한 음식과 소주 한 잔으로 된 자리였지만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화자 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네요. 박명철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렇겠죠.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박명철도 제 아이의 아이를 함께 반겨줄 사람이 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철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박명철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린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사랑의 나이는 없다고 하죠. 예순이 넘어 찾아온 이 행복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또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지난 세월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으니까요.
화철 공방은 이제 구도심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전통 한복과 나무 공예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제 꿈이었던 갤러리는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